안녕하세요. 저는 스프링캠프 남홍규 부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캐피탈입니다. 스타트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벤처캐피탈이란 무엇인지 쉽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이란 무엇이고 또 벤처캐피탈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우사인 볼트가 출발점에서 확 치고 튀어나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이란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초기에 굉장히 치고 나가는, 굉장히 급성장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을 우리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변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일례로 치킨집을 창업했다 이러면 그 치킨집도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왜 다를까요? 창업과 스타트업의 차이가 아닐까요? 아, 창업과 스타트업.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창업과 스타트업이?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은 세상에 어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창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딱 어느 한 가지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는 없지만 스타트업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히 창업이 아니고 세상에 없던 것들을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아이템을 하는 회사를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이 아니라 100m 달리기에서 막 치고 나가는 초기에 굉장히 급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이러한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한 번은 다른 창업가분에게 스타트업이란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봤더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망망대해에서 돛담배 하나만 가지고 버티고 있는 배라고 생각을 한다. 그 또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핵심은 성장에 있지 않나 싶어요. 초기에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회사를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미국에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이 있고 한국에는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은 6.25 전쟁 이후에 급성장을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에게만 집중적인 투자를 했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다 잠식해가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스타트업이 살아남기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말씀이세요. 이 한 장의 표를 보면 2017년 9월달 기준으로 미국과 한국의 시가총액 기업 순위가 나옵니다. 미국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회사인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이스북, 아마존 이렇게 소위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성장한 기업들이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렇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시가총액 순위 기업 중에 네이버 한 개의 회사를 제외하면 재벌 그리고 국가 기업들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에는 이러한 스타트업 출신의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해서 시가총액 순위를 이루고 있고 한국에는 네이버를 제외한 재벌과 국가 기업들이 상위 순위를 이루고 있는지, 이게 해결이 되면 결국 우리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실리콘밸리. 미국에는 실리콘밸리가 있고요. 한국에는 아직 실리콘밸리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리콘밸리는 벤처 생태계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이 되는 벤처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벤처 생태계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벤처 생태계의 구성 요소로는 벤처 기업이 있고 그 다음 벤처 투자가 있고 회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될 때 훌륭한 벤처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데요. 벤처 투자는 그 중에서도 VC,
이렇게 이제 투자자가 있고, 회수는 IPO, M&A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 생태계 전반을 대학교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죠. 이러한 벤처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활발히 잘 작동을 할 때 우리도 실리콘밸리 같은 벤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재 투자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벤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벤처 시장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한국은 꾸준히 벤처 투자가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 보시면 1191개의 기업에 약 2조 원이 연간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꾸준히 벤처 투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요거는 지난 8월 달에 대규모 모태펀드 출자된 내용인데요. 총 8,700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자금이 일시에 투자 자금으로 풀렸습니다. 700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금액인데요. 이 금액은 결국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 금액에 사용될 금액입니다. 그리고 벤처 투자가 그러면 초기와 중기, 후기 각각의 단계에 어떤 회사에 집중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투자 시장에서 초기라고 하면 창업 이후에 3년 이내의 기업을 초기라고 부르고요. 중기를 3년에서 7년, 그리고 후기를 7년 이상 된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2011년도부터 16년도까지 평균을 잡아보면 약 30%는 초기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8,700억 원의 모태펀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모태펀드 출자 예정액 중에서 각각의 항목을 보시면 청년 창업 분야에 또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벤처 투자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청년 창업 분야에 굉장히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프리즘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팩토리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가 분들이 투자를 받고 또 창업을 하기에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벤처 생태계에서 벤처 기업이 있고 투자가 있고 회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수의 대표적인 방법은 IPO가 있습니다. IPO는 상장을 뜻하는데요. 한국을 보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를 보았더니 평균적으로 창업 이후에 상장을 가기까지 무려 13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창업을 하고 초기에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투자자들이 회수하기까지 IPO만을 기다린다면 무려 1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창업한 사람들은 13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사업을 하다 보면 금방 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스로도 굉장히 길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고 13년이나 기다렸다고 회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나 긴 시간이겠죠. 그래서 회수 시장이 IPO뿐만 아니라 다양한 M&A 등의 다양한 회수 시장이 형성이 되어야 할 텐데요. 국내의 경우에 보면 단연 M&A보다는 IPO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단위가 지금 억 원인데요. 2016년도에 IPO를 통한 회수 그리고 M&A를 통한 회수를 보시면 약 9배 정도 IPO를 통한 회수가 많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단위는 조금 다릅니다. 건수로 비교를 했는데요.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로 IPO보다 M&A를 통한 회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회수 시장이 상대적으로 IPO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 회수가 굉장히 길고 어려운 그런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투자란 그럼 무엇이냐?
아주 쉽게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주식이고요. 대출은 빚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주식으로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방식보다는 초기에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많이 선호를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출은 결국 대출받은 자금을 일정 기간 이내에 반드시 상환을 해야 되는 부담감 뿐만 아니라 담보라든지 연대보증이라든지 부가적인 추가적인 신용 보강이 필요한 방식이고요. 투자는 이 회사의 성장, 미래 성장을 보고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했을 때는 단순히 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물심양면 도와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는 우리 회사에 주식을 내어주는 것이고 대출은 빚이 된다. 이렇게 쉽게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투자를 받느냐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회사의 그래프는 연도별 실제로 제가 이제 투자를 했었던 회사의 그래프이고요. 이 회사의 그래프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매출액의 성장 그래프인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성장을 한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표시된 시기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네, 공통적으로 투자 유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회사는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왜 우리 돈이 필요 없습니다. 투자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들도 있고 물론 인건비를 줄 돈이 없어서 임대료 낼 돈이 없어서 또는 개발할 자금이 없어서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성장 속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를 받는 목적이 우리가 한 달 운영비를 위해서 투자를 받는다.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충분히 운영자금 확보를 할 수 있지만 2년 걸릴 거, 3년 걸릴 거를 압축적으로 1년 안에 성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를 통해서 더 공격적으로 회사를 운영을 해보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업은 초기에 급성장하는 회사를 스타트업으로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란 성장 속도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회사가 초기에 투자를 받지 않았었다면 그래프대로 쭉 간다면 한 4, 5년 걸릴 성장을 1년 만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하는 목적은 어쩌면 빠른 성장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1강은 여기에서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